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쌈자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옐로마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톡톡 최초 업로드가 2016년 5월 4일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입양 전문 팟캐스트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익히 톡톡이 명성을 날릴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성원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유럽에 사는 사람들까지 톡톡을 글로벌하게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은 톡톡의 우뚝한 위상이 심상치 않음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톡톡 운영진은 그 응원과 성원과 후원에 보답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름하여 100단위 이벤트가 그것이다. 팟빵 톡톡 게시판에 올라오는 댓글 중 100단위 댓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여 일방적으로 선물을 안겨주고 톡톡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 100단위 좋아요의 주인공을 찾아내서 같은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물은 책이다. 예비 입양가족의 필독서, 입양가족의 참고서, 비입양가족의 교양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다. 일금 1만 5천 원짜리다. 대단히 능동적인 댓글 참여를 통해 이벤트 당첨의 행운을 노리시고 책을 받으시라. 그리고 기대하시라. 앞으로 계속 응원과 성원과 후원이 이어지고 커져나가면 더 많은 이벤트와 더 큰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하시라. 끝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신성원 씨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자, 이 시간서부터는 또 우리가 신성원 씨가 성인 입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하고 첫 만남은 언제였었나요?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자로 이렇게 오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육원에 후원자로 오셔서 보통 보면 이제 보육원 프로그램에서 그 후원 결혼한 아이와 또 다시 데리고 집에도 가고 뭐 가끔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오셨었는데요. 그때 시스템이 시설 자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 개인 선택해서 후원해 주신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선택으로 이제 2년이 됐었죠. 그래서 그냥 편지 같은 걸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설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문구도 다 정해주고. 저 그 편지 받아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써준 거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 오셨었어요. 이렇게 봉사하러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시기도 하고 혼자 오시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국악 같은 거를 하시고 음악적인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으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그런 게 잘 맞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많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마다 이제 가서 놀러 가서 자고 뭐 그럴 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위에 형이 둘이 있거든요. 네. 형들하고도 어릴 때부터 보고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은 놀러 갈 때마다 너무 어색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집에 와라 부르신 거네요. 와서 이제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이제 이러셨었죠. 그럼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었어요? 네. 아, 초등학생 때. 그럼 초등학생 때 이렇게 그 어머니 집에 자주 갔었네요. 뭐 주말마다 갔다라고 표현을 하면. 네, 그러니까 매주 가진 않았는데요. 자주 이제 가긴 했는데 적응을 몇 개월 있다가 적응을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낯서니까 막 갈 때마다 자주 가면은 빨리빨리 친해지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가는 이제 그 시기가 텀이 너무 기니까 네, 그만큼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 집에 계속 가는 그 생활이 그럼 대략 몇 살 때쯤까지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처음 뵀었죠. 3, 4학년? 그때 네. 뵀었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계속 연결을 하고 했었나요? 네. 고등학생 때까지. 그 제가 아이돌 한다고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딱 그 전까지는 계속 왕래하고 이렇게 보고 이랬었죠. 아, 그러면 서울로 이제 아이돌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연결이 끊겼었나 보죠? 제가 이제 무관심해진 거죠, 제가. 네, 왜냐면 나는 빨리 여기서 가수가 돼서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 모든 게 어떤 사람들의 그 누구의 말도 들어오진 않았고 누구의 관심도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연락이 끊기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연락을 잘 못했었고 아, 서울로 이제 완전히 올라오면서 이제 도망 나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끊기게 된 거죠. 연락이 완전히 단절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거기서 다시 생모를 또 만난 경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때는 또 몇 살 때였을까요? 지금의 부모님하고 연락이 제가 끊겼다 그랬잖아요. 예. 서울 올라오면서 2009년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2009년이었거든요. 2008년 겨울에 갔으니까 2009년 여름 7월쯤에 제가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 와가지고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원 씨에게 스토리를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방송국에서?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한 3주 정도를. 3주나. 네, 그렇게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을 찾았으면 싶었던 거예요. 아침마당에서도. 그래서 가족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한 몇 년 만에 후원자였었던 그 지금의 어머님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후원자 엄마가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네.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때 출연하신 분 전화번호를 이렇게 설명해갖고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2012년도에 제가 KBS 내 생일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이제 PD님이 전화 와서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잘 보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족을 같이 찾아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하시길래 저 엄마한테 얘기했죠. 오늘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된 거죠. 처음에 생방송 찍고 나서 3주 후에 이제 방송 PD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서 가족을 찾았다. 근데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3년에 제가 보육원의 이제 총무님한테 저도 가족을 뭐 누군지 궁금해요. 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그때 당시에 한 여자 아이가 친가족을 만나가지고 나간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제 호기심 궁금해서 그냥 장난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2달 있다가 이제 갑자기 총무님이 오늘 학교 끝나고 빨리 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갔어요. 보육원 바로 옆에 식당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데려가더니 거기 가니까 어떤 아주머분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느닷없이 이분이 너희 이모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친이모래요. 네, 친이모래요. 근데 그분이 친이모가 맞긴 맞았어요? 일단은 그 시설에서는 뭐 친이모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 이모가 이 보육원 시설에서 한 40분만 가면 거기 이제 엄마가 있다, 거기 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저는 만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같이 이제 제가 살았어요. 여기 들어가서 형이 잘못을 하면 그 화풀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형이 잘못한 거 이제 제가 다 저한테 화살이 오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쌓이고 해서 이제 트러블이 나중에는 크게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살다 그냥 보육원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자꾸 싸우니까 저도 이제 저도 못된 말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그 생활이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보육원을 다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니었던 거죠. 보호받고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어쨌든 친부모를 찾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시 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육원에서도 2003년도 당시에 제가 시설에 들어왔을 때도 총무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다 잊고 저도 그냥 시설 적응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또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까지 흘렀던 거죠. 네. 근데 또 의심이 좀 됐겠다. 왜냐면 옛날에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아무리 찾았다 그래도 이분도 제대로 찾은 거 맞아? 막 이런 의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대한 신뢰는 있었죠. 그 찾았다고는 했는데 이제 아까 피디님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보육원에서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 유전자 그분도 우리가 따로 다시 만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혹시나 몰라서 했는데 그분이랑 저랑 그 유전자 검사가 이제 99% 일치가 돼서 그분이 친부모가 맞았던 거죠.
그럼 반전의 반전을 다시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KBS 측에서도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려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했었고 방송은 그러니까 저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방송 출연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저는 방송 출연 안 하겠다고 안 하고 내가 따로 일단 전화번호 주시면 내가 따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12월 정도 제가 이제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만났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도 저를 막 그렇게 막 원하지 않았었고 저도 원하지 않았었고 왜냐면 저는 이미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친엄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엄마가 아닌 거는 끊고 판단은 너가 알아서 하되 나는 괜찮다. 아닌 거는 너가 일단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엄마 충분히 얘기를 했죠. 예. 지금의 엄마랑 얘기를 했어요. 예. 만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방송도 막 그때 생방송 할 때도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그때가 성훈 씨가 입양이 됐을 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호적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후원자로서 끊임없는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같이 살았어요. 2009년도에 제가 일본 생활 다 마치고 나서 올라와서 형이 저도 한국에 와서 한참 활동을 또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일본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형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지금 바쁘고 이러니까 밥도 못 챙겨 먹고 이러니까 엄마가 올라가서 좀 같이 생활 좀 해라. 그래서 형이 이제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막 이랬었어요. 계속. 형이 이제 뒤에 생활비 다 보내주고 저는 계속 그랬구나. 활동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가족을 친 부모를 찾았고 근데 문제는 터졌고 근데 제가 만나러 갔어요. 방송 끝나고 이제 네. 예, 갔는데 그분이 제가 TV에 나오셨던 걸 계속 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오디션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출연을 동시에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돈을 좀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 역시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만나고 나서 몇 주 정도 있다가 식당을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속으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만났는데 너가 나를 이제 도와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달 설날에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는 안 하고 낳아주신 분한테 이건 인연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냥 서로 없는 셈 치고 나도 지금 부모님 있고 이러니까 그냥 따로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알아서 살겠다고 이러고 나서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죠. 하고 나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다 끊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호적에 저는 이제 좀 올렸었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엄마하고는 그럼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양이 되기 전부터 2010년도부터 처음 같이 2010년부터 그런데 네. 2010년부터 송은 씨가 바쁘다고 대전에 사시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네. 송은 씨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네. 오. 엄청나시다. 옛날부터 후원부터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정도 있고 이런 그런데 그때는 내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입양하시는 분들의 뭐 개개인마다 생각 차이나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엄마는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오시고 제가 집에 놀러 가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본인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009년에 방송 때문에 만나서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이랬었어요. 그때도 또 성인이 돼서도 정이 또 쌓이잖아요. 본인이 계속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전화를 했었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저를 찾으려고. 예. 그러고 나서 형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얘가 바쁘니까 같이 이렇게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형이 생활비 다 보내주고 같이 지냈었죠. 형도 자주 놀러 오고. 그럼 엄마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하셨는데 중간에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을 때 네. 엄마 엄청 속상하셨었겠네요. 되게 황당했대요.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서울 보육원에서도 서울 갔다고 이러니까. 그래 돈을 주던 사람도 아니고 받던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송은 씨는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내가 어떤 그 구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없다고 때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단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꿈이나 그거 위해서 쫓아가기 바빴는데 지금 엄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송은 그쵸, 씨를 예.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정말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러니까 거죠. 품고 계셨는데 얼마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TV 아침마당에 나간 걸 보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엄마께서 또 다시 연락을 해오고. 네. 아, 그러면 그 엄마께서 이제 방송국에 나가고 나서 연락이 어떻게 본인 전화로 바로 오셨던가요, 엄마가? 네. 제가 예. 직접 바로 전화 받았더니 통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똑같았어요. 어릴 때랑 변함은 별로 없어졌었고, 이렇게 뭐 어디를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사라져야지. 이렇게 뜬금없이 사라지면은 뭐 걱정이 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본인도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예,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연락해주길 기다리셨을 예. 수도 있겠다. 근데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그러면 됐었죠. 반대로 바꿔서 상호 씨는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혼자 지내면서. 네. 그렇죠.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다시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 없었어요. 번호를 몰랐었어요. 번호를 그때는. 몰라서. 네. 왜냐면은 시설에 있을 때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몇 년이에요. 그 5, 6년인데 그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잊고 살았었고 꿈에 쫓아가느라고. 네. 그 어머니께서 그럼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만나고 그 첫 만남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방송국 이제 통해서 전화, 연락이 예. 와서 통화하고요. 예. 서울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서울로. 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올라- 몇 년 있다가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몇 개월도 안 됐어요. 왜냐면 2009년 7월에 만났으니까 네. 2010년에 올라오셨거든요. 야. 네. 대단하시다 진짜 어머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활동하고 이런 거를 다 쫓아다니시고. 야. 아니 근데 어머니도 그 대전에서 오래 사셨으면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다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예. 시간이 오래 흘러서는 지인분들은 뭐 어디 있는지는 저는 잘 몰랐었고. 어머니한테는 다시 찾은 아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그럼 이제 성훈 씨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금 아까 형 이야기했는데 형은 한 분인가요? 2명이요. 아, 두 분. 네. 예. 그러면 어머니하고 지금 성훈 씨만 같이 사시는 거예요? 2014년까지는 같이 있다가 어머니 이제 강원도에도 노래방 장사하고 계셔가지고 아. 네, 이모랑 같이 네, 강원도 노래방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로 또 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입양을 그 이야기가 됐었나요?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호적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 호적이 올려라 이거 형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저는 형님이 몇 살쯤 되셨어요? 지금 38.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참 특이하네요. 근데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뭐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형들이 일단은 엄마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우리 성훈 씨에 대한 엄마의 그런 사랑 또한 이렇게 응원해주 펼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훈 씨가 연락이 안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아니까 그것도 아마 알지. 그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갑자기 형들이 그렇게 또 호적에 올리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어떤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형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족은 일단은 같이 있어야 되고 호적이 올라가야 되고 그게 가족이라고 형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가족이면은 그냥 가족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있었고 형들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어떤 이해관계 없이 그냥 가족이다 이거죠. 그러면 호적이 올라갔는데 성이 저는 안 바뀌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죠. 민법상 입양이면 그래서 제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그 시청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네. 방송 MBC에서 짧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엄마라고 생각을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디션 프로 때 방송에서는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퍼진 거예요. 퍼진 것까지 멈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친부모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낳아주신 엄마가 지금 네, 닮았으니까 친부모를 찾아서 같이 지내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2014년도 겨울쯤에 제가 MBC 나누면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짧게 입양됐습니다라고 그게 한 2, 3초도 안 나가요. 됐습니다. 이게 딱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게 새벽 1시에 방송이거든요.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입양이었어? 입양이라고 말씀 이렇게 얘기를 막 이제 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 새벽에 일일이 막 다 답해주기 힘드니까 제가 문자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보냈어요 그냥. 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아니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도 이렇게 뭐 국악 활동 계속 하세요? 지금은 안 하시고요. 예, 나이대 있으시니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인 걸 어머니는 여전히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죠? 근데 그래서 스케줄을 엄청 따라다니셨어요. 계속. 예, 막 의상 다 들고 다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치? 좋으시니까. 영화 촬영할 때도 가서 오시고. 네. 근데 여기 약간 이제 역효과가 좀 있는 게 역효과? 제 주변에 친한 연예인들하고는 다 친해요. 두루두루. 하도 다니시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큰 행사나 공식적인 뭐 이런 게 일정이 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연예인처럼 입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예인처럼?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의상을 안 입고 가고 현장에서 저는 갈아입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리닝에는 편하게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아 저분 가수인가 봐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어머니가 귀여우시네. 아, 진짜 소녀 같은 게 있으시네 또. 너무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민망하다가 이제는 그런 시선들에 적응이 되니까 네. 요즘에는 큰 행사가 있으면 포토월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기자분들이 그 기자분들 다 가시고 포토월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기 올라가면 사진 찍어주냐고 막 이러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이거 연예인의 피가 좀 흐르시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아이고.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네, 항상 따라다니시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법적으로도 그렇게 호적에 올라가고 그런 지가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활이나 우리 성훈 씨 마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음. 안정은 많이 되어는 있죠. 근데 제가 가수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면서 회사가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네. 혼자 활동하고 그냥. 그때 다 지원해줬거든요, 저한테. 본인이 이제 모아놓으셨던 것들을 다 지원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제가 앨범도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많이 미안하죠.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잠시 가수를 내가 좀 포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어릴 때 기자에 대한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또 연예부 쪽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냥 그냥 활동 안 하고 마냥 가만히 있는 시간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처음에는 대단하네.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력서도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갖고 이력서도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일단은 막 써서 제출을 했어요. 보냈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 다 면접 보고 다 시험 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느 한 매체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조금씩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터득을 이제 하면서 했죠. 그래도 참 우리 멋진 청년이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활동 못하면 오히려 자꾸 위축되고 그냥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도전한다는 정신이. 그럼 지금도 여전히 어쨌든 기자. 지금은 정식 기자는 그만뒀고요. 그냥 경험삼 그냥 2년 정도를 했죠. 그냥 잘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조금 역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기자만 하니까 가수가 아니라 기자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직업에 대한 너무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냥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간간히 이제 공식적인 행사 같은 거 참석하고 있고. 아우 지금 보니까 지금 엄마랑 성훈 씨는 천연이에요 진짜 그죠. 일단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부터 연예인의 삶을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닮으셨다 그러시고 그 연락이 끊겼던 때도 계속 찾으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낳아주셨던 엄마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지금의 이걸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혈연이라는 게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딱 핏한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어머니 지금 방송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한테 저기 편지 하나 하세요. 음성 편지. 진짜로 이 방송을 통해서 요때 한번 해야 돼. 나중에 편집하면서 저희가 음악을 좀 깔겠습니다.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한번 해야 돼. 정말 이제 신빙성이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냐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자꾸 해도 엄마 사실 김치찌개는 맛없어 막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냥 늘 하셨던 얘기가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순간에는 진 진심이었어.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하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누어 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입양 사실 이제 법적으로 입양이 되고 나서 몇 년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어때요? 이제 그 본인이 입양이 되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 같이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는 어떤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 가족은 이런 거구나라고 스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나요? 가족에 대한 개념이요? 그거는 많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이래서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는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주변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서 어때? 기분이 어때? 이런 얘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다 또래 어른들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시는 거죠. 가족이 홀력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가족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나오신 분들 얘기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분에 대해서 느낌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분 입양하신 분들이나 또 입양이 되신 분들하고는 저는 똑같아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의미와 전달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서 저는 남에서 가족이 됐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패밀리인 거죠. 그냥 호적 올라가고 가족이야 그냥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은 씨는 입양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 생각들과 지금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 마음이 일단 많이 편해하고 그리고 안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예. 가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다고 하는데 혹시 본인이 가정을 꾸린다면 이런 네. 생각도 해보시죠. 나이가 지금 30 넘으셨으니까 네. 내가 가장이 된다면 나도 아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그냥 생각을 깊게는 안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아직 없으세요? 있어요, 여자친구는. 그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어요. 워낙 저는 입양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든 저는 다 긍정적인 생각을 근데 하고 있어서. 여자친구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저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부터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네. 윤쌤이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고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신성은 씨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청년인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하실 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어떤 반응?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여기 전혀 그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안 믿겨지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여기 살았고 학교 여기 다녔고 고등학교 여기였고 제가 살아온 그거를 발자취를 그냥 따라간 거네. 되게 어려운 얘기 꺼내놓듯이 하지 않았었죠? 저는 되게 웃기게 얘기했어요. 그냥 왜냐면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본인도 적응이 안 되고 막 분위기가 너무 다큐처럼 갈 것 같아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괜히 나를 불쌍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런 데야 이렇게 너무 그냥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연예인 봉사 활동을 하고 네.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네. 원래는 혼자서 했었어요. 네. 혼자서 5, 6년 정도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데 이런 데 가서 요양원 같은 데 가서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데 가서도 했었고 뭐 공연을 하고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청소하고 일반 분들이 하시는 누구나 다 하는 봉사활동을 그냥 대단한 건 아닌데 주변에 이제 음악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보자 해서 방송국 PD님도 계셨었고 뭐 작가님도 계셨었고 뭐 가수도 있었고 뭐 작곡가도 있었고 이런 분들랑 같이 뭐 앨범도 내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 음악들을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작곡가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노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기부를 이렇게 막 하고
그러셨었어요. 네. 야, 일단은 성훈 씨는 그 앨범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마음 먹으면 만드시네 앨범을. 좀 어떻게 전수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앨범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시네요. 이거.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지금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가족들이 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형이 패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본부장 역할을 맡아서 좀 홍보라든지 모델을 같은 거 하셔도 되겠네. 지금 임시 모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팅 모델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팟빵 가족분들도 선글라스 필요하면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뭐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데요? 이게 웹사이트가 있어요? 해주세요. 이게 좀 비싸더라 비싼데. 그래도 일단 해주세요 일단. 우리 중에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회장님이 선글라스 필요할 수 있어요. 빨리 어디에요? 너무 이게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여기 나오신 분이니까 예, 충분히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네. 브랜드 이름이 JJ 마스터라고 형 이름이 장일남이거든요. JJ를 딴 거예요 앞에 이름을. 저 그냥 그럴싸하게 JJ 마스터로 이렇게 땄는데 운이 좋았던 게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자세한 거는 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JJ 마스터 치면은 그쵸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한류 바람을 타고 또 사업이 정말 번창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멋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성훈 씨가 사업을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나 뭐 어떤 앨범은 정말 내보고 싶은 만큼 내본 거 아닌가요? 더 내고 싶으신가요? 앨범은 네.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내는 게 저희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얼마나 내겠다 이거는 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앨범은 뭐 계속 내야 되는 게 이제 직업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기네스북에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 최다 앨범 이런 거 가능해. 그거보다 히트, 대박 히트 하나 나오기를. 마이클 잭슨도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는 질문에 네. 대해서는 좋은 가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목표가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육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방황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보육원에 살고 있는 나라별로 이렇게 보육원 시설 같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강연 같은 거 하면서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또 희망적인 노래도 불러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네, 국내에서 제가 몇 번 해봤었거든요. 해외 이렇게 다 돌면서 그냥 계속 그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 이야기. 네, 그래서 1984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책에 담아가지고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성원 씨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거죠. 그럼. 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딱 문득 떠오르는 그 형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물병이 있는데 물병 비슷한데 그 오뚜기 있죠, 오뚜기. 밀어도 일어나고 우리 성훈 씨가 진짜 주변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아니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오뚜기에서 저희 협찬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안 그래도 협찬 하나 들어왔잖아요. 예, 아니 오뚜기 예. 같은 그 회사에서 저를 협찬해 주셔야 아니 돼요. 미녀 배우 그럼. 김혜선 씨께서 저희 톡톡 방송 신성훈 씨 편에 후원을 해주셨다고 직접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김혜선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서 그 이번에 방송을 한다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서 청취자 이벤트 네.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우리 김혜선 선생님, 우리 김혜선 배우 김혜선 그래서 씨.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감동적인 후기를 팟빵에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무작위 추첨을 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마스크팩 5팩. 네 직접 그 네. 선생님께서 그 화장품 전문가분들하고 제가 개발하신 그 헬레나 마요 크림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마스크 한 팩이 있어요. 근데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개 정도. 그럼 그거 쓰면은 우리 저기 배우 김혜서 씨처럼 피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꿀 피부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히네. 젊은 시절 김혜선 씨처럼 댓글 그러시죠. 달면. 네, 댓글 감동적인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실 때 그 밑에다가 카톡 아이디를 꼭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들이 연락 가능하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성훈 씨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선물까지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어쨌든 또 그 연예계에서 우리 입양 가족들을 대변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도 입양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훈 씨가 정말 그 잘 되는 그날을 우리가 다 함께 기원하면서 긴 시간 본인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은 또 좋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네. 우리 어떠셨는지 방송하시면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맞춰서 풀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입양 가족에 관련된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항상 참석해서 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담담하게 풀어주시고 또 마지막은 정말 지금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신성훈 씨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냐. 항상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혼자 울지 말고 뒤를 돌아봐. 항상 뒤엔 내가 있잖아. 세상이 험하고 또 힘이 들어도 혼자가 아니란 걸 항상 기억해. 슬픈 눈물은 보이지 않기로 해. 모든 슬픔 잠시 잊어봐.